예, 보내주신 자료로 보면은 그 3학년 2학기가 3.61이고 토익이 좀 있으시고 그런데 일단은 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어쨌든 간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거나 한 4.0 내외가 3점대 후반이 되는 게 당연히 좋은 건 사실인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너무 그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좀 제가 가끔 요 상담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3.5가 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조금 다른 변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3.61 그리고 앞으로 뭐 어차피 4학년이 또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이런 거 생각해서 한다는 가정하에 뭐 그닥 그렇게 뭐 안 될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스트 역시 마찬가지고 뭐 유니스트 다 뭐 마찬가지에 다 어쨌든 3.5 밑으로 가 좀 하한선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그 위면 위일수록 당연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뭐 3.3이 들어간 그러니까 3.5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일단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뭐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실망 하거나 뭐 노력해도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두 그 3.61인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더 열심히만 해주시고요. 지금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뭐 자포자기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 합격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있는 점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대학원 같은 거 할 때 뭐 말씀드려요. 제가 과기원도 마찬가지고 학점은 어쨌든 뭐 3.5 이상에서 기본적으로 형성되는데 그 이상으로 물론 되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스펙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스펙과 공인영어 거의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연세대는 IBT를 보니까 IBT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토익이 이제 800 정도 나오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IBT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IBT가 뭐 예를 들면 90이면 들어갑니까 100이면 들어갑니까 70이면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는 그 대학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처럼 그 사실 미국 대학이 좀 그런 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처럼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우리나라 수시가 좀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탁탁 자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총점 기준으로서 뭐 1000점 만점에 얼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는 몇 이렇게 탁탁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원 입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거나 공인영어 IBT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중요한 것 부분들이 뭐냐면은 물론 학점이 너무 이 기타 스펙들은 너무 안 되기만 아니면 돼요. 예를 들면은 토익 800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유니스트가 여기 졸업학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800이 안 되더라도 입학하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다만 졸업할 때까지 시한부로 맞아야지 그 학생은 졸업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예외적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은 어느 대학원 그러니까 일부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서울대 대학원이나 이런데 일부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공인영어 몇 점 이하는 지원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학 입학 같은데 뭐 몇 점 이하는 지원 안 되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공인영어고 학점이고 기타 스펙도 다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뭐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인이 결론은 전공하고 그거에 바탕된 수학 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공 시험을 잘 보고 수학 계획서를 잘 쓰려면은 계획서가 그냥 나오나요? 계획이라는 걸 뭘 알아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에 한번 예를 들어 서울에 뭐 4대 성을 쓴다 그랬을 때 그 동서남북 뭐 이런 성을 다 돌아봤을 때 그 4대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알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수학 계획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연구실 그러니까 그 대학원의 연구실을 미리 방문을 해서 그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또 그 이미 그 합격하신 분들이 연구실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석사 과정들이 그 석사 과정들한테 어떤 것들이 더 주요한 건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말로는 교수님 컨택한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컨택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꾸 아, 대학원은 아주 우수한 인재를 뽑는 회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뭐 좋은 학교 애들이 많이 간다 어쩐다 뭐 이런 게 볼 수도 있지만은 면접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이 학생 면접을 어쨌거나 학점이나 기타 공인 영어를 해서 면접의 기회는 100% 거의 주어지잖아요.
뭐 회사 같으면 이제 면접 기회도 안 주어진다고들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니까 면접 기회를 받아서 봤더니 어쨌든 내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학문에 대해서 어차피 그 교수님들이 지금 박사학위 미국에서 다 따시고 몇십 년씩 일하시고 이러신 분이 그 석사 그 학부 마치고 막 들어온 학생의 실력을 보실까? 그러니까 실력을 보시긴 보시죠. 근데 제 얘기는 그분이 그분하고 맞댄 동등한 차원에서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이 학생이 영어는 뭐 예를 들면 IBT 50분이 안 돼도 전공 시험에서 이만큼 전공해서 열심히 하고 이런 성과를 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격이나 대안 또는 증거로서 학점이나 기타 스펙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대 내일 모레 하실 분이 공대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그거와 해당되는 그런데 학점도 안 좋고 근데 영어만 뭐 예를 들면 만점이에요. IBT 이런 뽑으실까요? 안 뽑죠. 분명히 공인 영어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만약에 대학교처럼 점수화 시킨다면 여기서 뭐 200점 만점에서 200점 이거는 좀 약하고 이건 좀 약해도 이게 워낙 높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4번 5번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전공시험도 보시는 내용들이 랩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전공에 따라 랩실이라는 건 그 토목공학 아날리스트도 어떤 걸 또 전공할지에 따라 그러니까 항상 미리 가서 그 연구실을 사전 꼭 방문해서 그리고 지스트나 이런 몇 군데 그 유니스트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픈 랩실이라고 해서 미리 랩실을 개방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걸 또 하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전화 걸고 무작정 찾아가도 굉장히 선배들이 잘 해줘요. 거기 학생들이. 그리고 운이 좋으면 교수님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교수님 컨택이다 뭐 이런 말 쓰지 말고 연구실 사전 방문해서 당연히 내가 토목공학을 연대에서 어떤 걸 전공할 것이며 내가 현재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나을 건지 직접 여쭈보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사실 대학교 입학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교 과 사무실이나 대학교 입학처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사실 뭐 네이버에도 많이 치시고 물어보시지만은 그 정확한 정보 나오나요? 물론 이제 네이버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또 여쭤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목표를 고정하셨으니까 기간이 조금 좀 1년 더 걸리고 하더라도 능력을 좀 조정해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점이야 조금 더 노력하시면 어쨌든 간에 지금 3.5 밑으로는 안 떨어지셨고 다행히 조금씩 올라가면은 뭐 4.0까지는 다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리고 그 학점을 얘기할 때도 항상 좋은 게 위로 올라갈수록 학점이 좋아졌습니다라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떨어졌습니다 보다는 훨씬 좋아요. 같은 학점이 어필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거 1학년 때 교양이라 제가 잘 못했는데 2학년서부터는 보십시오. 전공 올라가니까 척척척 잘하고 있고 특히나 4학년 때 제가 지금 연구실에 들어가려는 이 과목은 A 뿔뿔입니다. A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으니까 학점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위로 상방향으로 관리해 주시는 거 좋고요. 기타 스펙은 굳이 없으면 굳이 짜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다면 좋겠죠. 자격증이나 이런 거 무슨 토목 기사 같은 거 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근데 공인 영어는 이제 필수 사항이니까 보시긴 보셔야 되고 이 점수가 얼마나 돼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건 정말 달라요. 왜냐면 특히나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공인 영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필요해요. 그리고 조건부로 입학을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토익 점수는 어쨌든 연세대는 아니고 유니스트나 지스트는 토익 갖고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대학원을 갔든지 이 두 가지 수학계획서와 전공시험인데 이게 구술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데 이거를 했을 때 꼭 사전에 방문해 봐라. 그 회사에 본인이 삼성에 들어가고 싶으면 최소한 삼성의 가전제품 한 번도 안 써보고 삼성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싶으면 연세대학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대충 보시지 말고 연구실에 사전에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연구가 어느 파트로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해서 수학계획서 말 그대로 뭘 내가 여기서 배우겠다 또는 뭘 여기서 같이 연구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애매하게 가서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대학원은 정확히 내가 여기서 이걸 배우고 있는데 교수님이 마침 이게 최고의 전문가시고 이 랩실이 최고의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꼭 여기서 이걸 배우고 싶다 이런 식의 수학 계획이 명확해야 돼. 그게 수학 계획서지 그냥 제가 뭐 대학교처럼 커리큘럼대로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뭐 안 될 거 없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아주 충분하고요. 토익 뭐 800점 좀 더 맞을 정도 되니까 그거 IBT로 좀 바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 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 전공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전공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수학 계획서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지는 결과적으로 아마 연구실에 사전 방문하지 않고 절대 어느 학생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냥 시험 보러 가면 100% 떨어져요. 왜냐면 그것이 나쁜 말로는 계속 교수님 컨택 근데 그렇게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 연구실에서 그 교수님이 또는 그 대학이 어떤 거에 특화된지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은 마치 그 입사 시험 보러 가갖고 삼성에 원서 내고 삼성이 전자도 있어요? 저는 삼성 자동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성실하니까 열심히 일할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선생님 말이 부족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냐면 꼭 취업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취업의 전처전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취업도 마찬가지 학점 좋고 영어 좋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수학계획서 아니겠어요? 앞으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의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또 여기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너의 모습,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여태까지. 그럼 네가 자동차를 만들겠다 자동차 회사에 취직했는데 자동차 회사는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증거로서 스펙이니 학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이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